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베트남과 필리핀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 어느 사업이 어느 나라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그 나라의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작은 사업은, 규모가 작은 그런 사업은 필리핀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있는 사업은 베트남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우선 베트남은 경찰이 사회의 모든 것을 통제를 합니다. 가령 한국 사람이 하노이에 가서 집을 임대해서 생활을 한다. 그런 내용은 즉각 담당 경찰에게 보고가 됩니다. 한국 사람 누구가 어느 집에 1년 계약을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있다. 그런데 몇 명이 2명이서 산다. 어느 날 친구가 오면 오늘은 친구 누구가 왔다 갔다. 이런 게 다 보고가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당연히 명의를 빌려야 됩니다. 소규모 사업은 당연히.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당연히 다 보고를 합니다. 가령 호텔 프론트에 가면은 반드시 그 선 하나는 경찰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몇 명이 투숙을 했고, 그 중에 한국 사람이 몇 명이고, 미국 사람 몇 명이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 한국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술집 여자들을 데리고 잔다. 이런 게 다 보고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처럼 사업도 허가를 빌려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다 보고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식당을 보면 말입니다. 그 베트남 부인하고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식당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이제 한국 사람끼리 하는 식당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해서 하는 그분도 돈을 벌질 못합니다. 잘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든지 계약이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또 한국 사람이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시 또 사업을 기다리다가 어디 좋은 자리 나면 거기서 또 계약을 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베트남 여자와 결혼한 사람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물론 그 여자가 베트남에서 상류층은 아니고 최하위층이기 때문에 감히 경찰에 대하여 무슨 대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득이 많이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 경찰서는 이미 다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끼리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작은 사업은 작은 하위직 공무원들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임대를 하지만 그런 집들은 다 공산당원들 집입니다. 그런 집들은. 그래서 공산당원들은, 높은 사람들은 집을 많이 갖고 있죠. 집을.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좀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대규모 사업은 베트남은 정책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베트남에서 일을 할 때는 삼성도 공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 TV를 만드는데 호치민에 있는 대우전자에 하청을 줘서 만들 정도로 삼성도 투자를 하나도 안 했었습니다. 지금 삼성 공장이 있는 하이정 옆에 박장이라는데 그 당시에는 허벌판이었었죠, 거기가. 네, 그런 정도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정책이 없었지만 과거에는 그 이후로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개방을 확실히 하고 향후에 공산주의도 폐지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국책을 정했다고 하는데 대규모 사업은 아주 많은 배려를 지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필리핀은 대규모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텔이란 회사도 결국은 노조 때문에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굿이어라는 데도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도 쫓겨갔고 이 필리핀은 노조가 아주 강성합니다. 노조가.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는 많이 불리합니다. 필리핀은. 반면에 베트남은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노조가 정부의 말을 안 들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아직도 베트남은 공산 통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암암리의 당의 힘이 막강하니까 당에서 조정을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상당 기간은 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정책을 고수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도 이미 많은 경제 성장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베트남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사업은 필리핀이라고 해서 안 떼어먹고 안 속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체제 시스템이 일단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경찰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죠. 그냥 더미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무슨 못된 짓을 하면 했지. 그리고 주인이 못 나면은 사업을 하는 주체인 한국 사람이 못 나면 다 이용해 먹고 빼먹겠죠. 그런 정도지 베트남처럼 딱 짜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베트남이 무서운 나라냐면은 제가 공장을 하던 지역에서 바로 옆에 중국 공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근데 그 공장이 베트남 전쟁할 때 베트남에 군량미를 대던 공장이었습니다. 베트남에. 그러니까 전 월맹군,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베트콩, 이런 전투병력에게 군량미를 공급하던 기지였기 때문에 무지하게 큽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전에는 프랑스 군대의 비행장이었던 지역이라 말도 못하게 크죠. 그랬던 지역인데 그걸 둘로 나눠서 하나는 제가 임대를 했고 하나는 이제 중국 사람이 임대를 했는데 그 공장을 뺏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기간이 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2년 동안 제가 깜깜하게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정복가 형사하고 저녁을 먹는데 정복가 형사가 이제 말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었구나. 이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은 딱 시키면은 그대로 다 따릅니다. 까맣게 몰랐던 거죠. 2년 동안. 사회 체제가 그렇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어설픈 머리 갖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거 나중에 이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면 좋은가 나쁜가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참고로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해외 투자 법인은 반드시 공인회계사에 그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가 안 됩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공인회사를 시켜서 그 세무회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인회계사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엑셀로 그 계산하는 겁니다. 드래그 해서 토탈 합계를 내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엔 주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산. 그 주산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1급이었습니다. 1급. 상당한 실력이었는데 얼뜻 보니까 이 드래그해서 더하는 게 틀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잠깐 세워라. 그러놓고 암산으로 딱 해보니까 틀리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황당하겠습니까? 두 번은 다 틀리고 그러다니까 이제 그 공인회사가 얼굴이 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전부 다 그 다시 제 컴퓨터로 했더니 다 틀리는 겁니다. 그 뭐냐? 어느 나라든지 탈세를 하게 되면은 걸려도 탈세한 부분만 물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다 엉터리로 그 세무 신고를 하게 되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과세를 때리는 겁니다. 인정과세. 인정과세는 세무서 마음대로 그 때리는 거죠. 가령 자본금이 100만 불인데 이 회사가 불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했고 다 속이려고 든다. 300만 불 때려놓으면은 300만 불을 내고 100만 불짜리 회사를 할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 그 회계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때 그 비용이 3,500달러였었는데 그거를 안 주는 선에서 다시 하는 걸로 무말하고 말 안 하는 걸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연산 자체를 틀리게 해놓은 컴퓨터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 거죠. 한국 사람 머리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은 미국을 그런 식으로 이긴 겁니다. 사기를 쳐가지고. 그리고 미국을 이겼다고 지금 선전을 해대는 거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나무떼기하고 딱콩총이라는 거 갖고 어떻게 미국을 이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속이고 그 허위 선전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이긴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에 있는 한국 대사관 올라가면 대호텔에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문을 딱 열어주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걔가 공산당원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몇 시에 누가 왔다 가고 대사관 몇 시에 나갔고 뭐 이런 거를 다 알고 다 보고를 하는 애죠. 그런 것처럼 한국 사람은 상상을 못하는 체제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 한국 대기업이죠. 재벌 그룹들이 그 당시에도 그 투자를 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회사 사장이 이제 학교 동문이라 이제 놀러 가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런 분들이라 그 정상적인 판단만 할 줄 알았지 그 아래에서 뭐 야비하게 돌아가고 그런 세상을 모르거든요. 근데 커피를 마시러 가면은 심심하니까 이제 가끔 놀러 가죠. 동문이니까. 1분 있다 커피 갖고 오고 1분 있다가 볼펜 갖다 주고 1분 있다가 물 떠다 주고 그 사장은 몰라요. 왜 그런지를. 얘기를 듣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나. 그런 체제에 한국 사람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공산당이라는 조직은 남의 거를 뺏는 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시합니다. 공산당은. 레닌이 그런 사람이니까. 레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회사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임대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냥 다 무방비 상태로 있을 겁니다. 막 베트남 가자 몰려가가지고
베트남 것들을 뭐 다 우습게 보고 뭐 이래가면서 하겠지만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저는 그 의문입니다. 반면에 필리핀은 소규모 사업은 자기만 똑바로 하면 다 성공합니다. 다 예를 들면은 사람이 좀 못나가지고 말이 사장이지만 지금은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다 주인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이발소 사장을 누가 사장이라고 그럽니까? 옛날에 이발소 주인, 식당 주인 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세탁소 주인. 그런 분들이 여기 와갖고 일은 안 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누구하고 내기 골프나 치고 이런다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본인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면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필리핀은 누구를 그냥 뭐 계획적으로 뭐 숟가락까지 다 씌워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똑바로 하면은 필리핀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필리핀이 유리하고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이 유리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